항상 궁금한 것도 QD는 뭐예요? 퀀텀 닷이라고 합니다. 네, 퀀텀 닷이라고 약간 아주 미세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데 퀀텀 닷 OLED. 기존 OLED하고 뭐가 달라요? OLED 이야기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한참 제가 봤을 땐 필요한데 오늘 간단하게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우리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통 이제 이 LCD랑 OLED 같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네. 양대 산맥이죠. 예.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면적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 TV에 들어가는 큰 거. 예, 큰 패널들을 주로 만들어 왔고요. 삼성전자가 잘하는 쪽은 우리 스마트폰 아니면 탭 같은 이런 중소형 사이즈의 패널들을 이제 잘해 왔습니다. 그 기술이 좀 다른데요. 일단 LG 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LG가 이제 개발한 것은 화이트 OL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화이트 OLED라는 쪽에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네. 저게 이제 흰빛의 광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제 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RGB, 예, 저게 이제 특징인데, RGB라. 예. 레드, 그린, 블루. 네. 아하. 제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저게 빛의 삼원색. 네, 그렇죠. 오케이. 네. 흰 광원을 통해서 저기 컬러 필터 RGB를 통해서 빛을 내는 그런 이제 화이트 OL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삼성은 광원을 흰빛이 아니라 블루 광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RGB에서 B는 블루는 이제 광원이니까 그냥 통과를 시키고요. 이제 컬러 필터를 통과할 때 이 R과 G를 사용해서 그 색깔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컬러 필터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퀀텀 닷이라는 그 QD 그 소재를 도포해서 이 광 효율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개발한 게 QD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나라만이 이 삼성에서만 개발한 기술입니까? 거의 글로벌리 독점적인 거예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중국이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물론 BOE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일부 OLED 관련된 부분 TV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뭐든지 경쟁력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수율 이야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이 OLED TV를 뽑아냈는데 100개 중에 이거를 10개를 만들어내느냐, 30개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50개를 만들어내냐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익이 마진에 있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수율이 높고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력이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2월에 QD 디스플레이 시험을 가동을 해서 1년 만에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수율 50%를 달성했고 내년 70% 달성이 목표라고 전해졌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수율에 자신 있으니까 양산을 하는 거 맞겠죠? 네. 일단은 삼성 이거 관련 투자는 이미 2019년에 시작을 했었죠. 2019년 10월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QD OLED 관련 투자를 그때 한 하겠다고. 13조? 13조. 네, 맞아, 13조 맞아. 원이고요. 네, 네. 그때 보면 그 당시 리포트를 찾아봤더니 21년 5월 달에 파일럿 양산을 하겠다라고 그때 전망을 했었어요. 어허. 예상을. 근데 올해 6월에 진짜로 딱 맞춰서 거의 맞춰서 양산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 소니 같은 이제 전략 고객사들한테 먼저 선보였죠. 우리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이 만드는 TV에 우리 패널 써보라. 아하. 이런 식으로 먼저 파일럿을 했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지난달에 드디어 대량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걸 밝힌 거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을 시작했으니까 과연 증설을 언제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4분기 패널 생산 캐파가 한 10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WOLED가 1000만 대 정도 수준이니까 네. 아직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규모는 좀 작죠. 이 부분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커져 나갈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성 합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거 어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패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QD OLED가 LCD 대비해서 이제 색 재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점은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양산은 시작을 이제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수율 안정화를 이제 시켜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될 수 있는지가 삼성전자에서 TV 많이 만들어내고 전 세계 1위가 삼성전자 TV입니다. 많이 네. 팔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메리츠증권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 2022년도 한 1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량, AS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만드는 이제 QD OLED TV는 60만 대에서 한 70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TV 판매량을 한 5천만 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가 아직까지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수율 양산 그리고 수율이 잘 나오면 이게 이제 라인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내년도에 가면 이제 승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자 떼시는 네네네. 거. 그래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민 거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많이 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네. 집중해 보시죠. 일단은 OLED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커지기는 할 겁니다. 커지기는 할 건데 이 표를 보면 21년에서 24년 표 돼 있는데 되게 표가 어떻게 보면 좀 왜곡이 있어요. 377억 달러에서 460억 사실 엄청나게 커지는 규모는 아니잖아요. 원이 저렇게 크지면 안 되는데. 원이 저렇게 표현이 돼 있지 사실 성장률로 보면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나 NFT처럼 정말 화끈하게 성장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는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바꿀 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일단은 전 핸드폰이 멀쩡해도 그냥 사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TV는 한 번 사면 10년 이상 쓰죠. 오죽하면 옛날부터 무조건. 순간의 선택이 네. 10년을 좌우한다고. 네. 10년을 씁니다. 거의 네. TV는 잘 안 바꿔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올해 뭐 삼성 진출한다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도 평가를 해도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 시장의 개화가 내년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 판매를 하는 세트 업체들보다는 소재 쪽의 업체들이 왜냐하면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재들 공급은 해야 되고 네. 초도 물량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그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특히 이제 OLED로 가면 갈수록 신뢰성의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수율 문제가 관련돼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OLED 관련 그 밸류 체인을 보면 소수 업체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소수 업체들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덕산 시리즈들입니다. 그 중에서 보는 게 저는 덕산 테코피아를 보고 있는데, 테코피아. 네, 좀 약간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소재 일단 일정 부분 화합물을 만듭니다. 화합물을 만들어서 그 화합물이 덕산 네오룩스로 갔다가 네오룩스가 이제 상위 업체들한테 다시 또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미 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랐다가 다행히 이번에 시장이 조정이 받으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줍줍하기 저는 괜찮다. 그게 줍줍하기 다행이라고 좋은 말씀하시는 종목- 네, 의미는 그렇습니다. 매수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찬스다. 이런 종목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좀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렇겠네. 추가 매수도 충분히 해도 되는 네, 종목 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정체된 TV 쪽보다는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 새로운 디바이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년도 가면 XR, 뭐 VR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VR을 꼈을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어지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초점이 안 맞으면 이게 어지러울 수 있는데 예. 이 고해상도가 무조건 그래서 중요하구나. 어지럼증 없애려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로 이 VR과 XR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아마 커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황 팀장님 이야기하신 OLED 관련된 소재주들은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그런 것들은 같이 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B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BH는 FPCB를 만드는데 그 앞에 F가
이 플렉스블입니다. 연성. 그래서 휘어지는 PCB라고 보시면 돼요. 딱딱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XR과 같은 이러한 기기들은 TV처럼 엄청나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 공간의 효율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 PCB 기판이 안에서 조금 유연하게 휘어져야 그 사이사이에 부품도 넣고 배터리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디바이스가 확장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 FPCB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 BH는 이미 아이폰 쪽으로 인터플렉스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받아와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애플이 10년 내에 아이폰보다 앞으로 XR이 더 커질 거다라고 팀 쿡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BH는 거기에 같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